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보면은, 예. 7월 10일에 서울의 소리와 김대남 행정관이 통화를 하고요. (7월 11일에) 원희룡 당시 당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서울의 소리는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후보였죠. 횡령 의혹을 보도하는데요. 하필이면 8월 2일에 김대남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임명이 됩니다. 대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말씀대로라면은 관련 경력도 없는 것 같고요. 정치권과 인연의 끈이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결사 반대였고 일단 무슨 수를 서서라도 날려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정도 횡령 의혹 정도라고 한다면 날리기에 충분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걸 갖다 이제 보도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건 보도사주하고 전대에 개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분위기,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코어 그룹이 느끼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갔던 감사 자리는 5월 초에 임기가 만료돼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10일에 총선을 하고 계속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 있으면은 5월, 6월, 7월까지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어느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채워가니까 그때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을 때고 이 자리는 사실은 A급 자리입니다. A급 자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공천에 물 먹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마도 미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아니라 이 업무야. 투덜투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그냥 간 게 내가 고른 자리야. 그러니까. 왜 골랐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이게 임기, 이 정권 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 정권 내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출마할 기간 동안에 내가 노는 게 아니라 3억, 최대 3억 5천까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라냐면 내가 골라서 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라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갔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장은요. 그 국정감사에서 폭로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이를 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곧 나올 거예요, 이름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남 씨를 김 여사가 직접 챙겼으면 이분이 공천이 됐어야죠. 되지도 않은 이원모 비서나가 충돌하려고 용인에 갔겠어요? 아니면 용인에 안 됐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경선이라도 하라고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냈던 거 아니에요.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라고 한다면 그쪽 사람들하고 주류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고 공유가 됐다는 거겠죠. 저희 얘기는 사실 원희룡 캠프뿐만 아니라 이미 백설성 팀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입니다. 왜 당비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의 이미지 조사를 하느냐. 이거는 횡령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백서팀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게 뭐 새로운 것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미 당 주변에서는 다 하던 얘기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횡령이라는 걸 딱지를 붙여서 그 적대적인 매체에다 둬서 보도하게 하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이분이 혼자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총선 백서 팀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궁금한 게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김대남이 대외빈데 알고 있지? 저희 회의할 때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 수거해서 갔어요. 그거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백서 팀, 일부 소수 그 대외비 내용, 그리고 그거 김대남,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게 뭐 영 이상하잖아요.
민주부총장이요. 이제 한동훈 후보의 횡령 의혹은 총선 백서팀의 대회비였는데 김대남 행정관이 혼자 플레이를 한 거냐, 조직적으로 플레이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5월 23일에 총선 백서 특위에 두 사람이 백서 제작을 위해서 여연 관계자들과 면담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대남이던 원희룡 그 방송 공격 소재건 이게 원소스예요. 5월 23일 인터뷰하고 자료 받아온 게 원소스인데 이거는요 대회비였습니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대회비였습니다. 김대남의 개인 플레이인지 아니면 팀 플레이인지 그거 밝히는 게 핵심이다.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회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백서팀이라고 하는 게 뭐 외부 조직도 아니고 다 당내에서 선거를 치른 분들 중에서 일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뭐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이다.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특히 후보들 입장에서는 왜 조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냐 마음이 급한데 이런 문제제기는 공식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전당대회 때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이상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했고요. 당원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장동혁 위원이 대답했던 것으로 후보가 대답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님은 여론조사 지난 선거 때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받지 못하는 비대위원과 후보가 대다수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셨는가요? 이 여론조사 보고받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당원 당규에 딱 들어맞는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제기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윤, 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 같이 움직이는데 마치 소위 말하는 차별화, 우호적 차별화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지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백서는 보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봤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당을 개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른 팀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또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것을 다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철규하고 조정훈 씨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지지율 갖다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차가 누굽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국민들이 그거 대통령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하나가 되자라고 한다면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것 그걸 통해서도 참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게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전당대회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 많이 지키겠다고 얘기한 팀이 바로 한 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대통령이 시키는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려면 지금 이래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당원들을 속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찌됐든 총선 백서는 매우 기다려집니다. 이런 정도 이 김대남인지 소남인지 모르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랬다 쳐요. 근데 또 아무리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서울의 소리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서프라이즈예요. 이분은 정말 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